자, 다음 뉴스뱅크 두 번째 코너입니다. 이 사건 5입니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 등 38명이 숨진 가운데 대구에서도 병원 건물에 불이 나 환자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9시 29분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신라병원 2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건물 일부를 태우고 약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병원 5층과 6층에 각각 중환자 15명과 경증 환자 20명이 있었지만 대부분 자력으로 대피하고 8명은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의 도움으로 대피했습니다. 의료진 등 병원 직원 10명도 스스로 대피를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2층 의사 당직실 쪽에서 연기가 났다는 한 간호사의 말에 따라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내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야적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인근 주택으로 옮겨부터 10대 남매가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0시 46분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의 한 야적장에서 불이 나 인근 주택으로 옮겨부터 132제곱미터 면적의 1층 주택 일부를 태웠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30여 분 만에 불을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서 난 불이 옮겨 붙으면서 당시 집안에 있던 10대 남매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당시 집에는 숨진 남매의 부모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야적장 내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신림동에 있는 골목입니다.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울 정도로 건장한 남성들이 줄지어 나타납니다. 바로 빨간 원으로 표시된 남성 때문인데요. 전자발찌 착용자가 휴대해야 하는 위치 추적기를 집에 버리고 서울로 도주한 48살 주모 씨입니다. 성폭행 등 전과 17범의 주 씨, 원래 주거지는 대구입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위치 추적기를 집에 버린 뒤 300km나 떨어진 서울로 도주합니다. 이틀 뒤인 지난 24일에는 서울 봉천동 소재 숙박업소에서 함께 투숙한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또다시 도주했습니다. 주 씨의 행적은 다음날 서울 신림동에서 발견됩니다. 신림동 인근 편의점에서 돈을 뽑던 주 씨의 행적이 확인됐고 수사망을 좁혀가던 경찰, 인근 숙박업소 CCTV를 확인하던 중 퇴 씨라는 주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주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고 있는데요. 곳곳에 다스 실소유자에 대한 정황은 있지만 확실한 물증이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뱅크 시작합니다. 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지훈 변호사, 정용철 서강대 교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뱅크의 첫 번째 코너 이사람 5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음률과 때론 파격적인 은유로 전 세계적인 팬심을 자극해온 힙합. 하지만 중국 TV에선 힙합을 접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부터 중국이 불기 시작한 힙합 열풍에 중국 당국이 철퇴를 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공산당 가치관과 거리가 먼 저속한 문화라는 게 이유라는군요. 하지만 사회문화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한다면 다양성과 창의력이 과연 꽃피울 수 있을까요? 지투를 자청하는 중국, 진지하게 자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중 커플 송승헌과 유혁비가 결별해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2014년 중국 멜로 영화 제3의 사랑에서 남녀 주인공으로 호흡을 맞추다 연인 사이로 발전했지만 바쁜 스케줄로 인해 결별했다고 전했는데요. 한때 유혁비가 연인을 만나기 위해 모친과 함께 한국을 찾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두 사람은 결혼설에 휩싸이기도 했죠. 일각에선 결별의 배경엔 사드 갈등으로 인한 한한령을 제기했지만 그 이유야 두 사람만의 프라이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북극발 냉동고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던 한 주였습니다. 이 체감 온도가 20도를 넘나드는 초강력 한파로 전국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하지만 꿋꿋이 한파를 이겨내며 자신의 자리를 지킨 우리 주변 이웃들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났던 한 주였습니다. 칼바람을 뚫고 택배를 배달해준 아저씨, 주차장 요원 청년,
최전선에서 묵묵히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우리의 국군 장병들,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땀방울을 흘린 그들의 활약에 거듭 감사와 응원을 뉴스뱅크도 보내드립니다. 밀양 세종병원 건물 각 층마다 희생자가 속출했지만 16명의 환자가 있던 6층은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환자를 돌보던 60대 간병 보조사 이모 씨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는데요. 당시 긴박했던 상황 잠시 들어보시죠. 아까 옆에도 안 보이. 숨도 못 쉬고 앉아가지고 모두 데리고 나오고 휠체어 있는데 다 할매들 앉아놨다가 그래 끌고 나오고. 대단했어 정말로. 보조계단 쪽으로 환자들을 대피시킨 이 씨, 자신도 연기를 여러 번 마시는 바람에 기진맥진했지만 끝까지 구조의 손길을 놓지 않았다는데요. 이 씨야말로 죽음의 문턱에서 여럿을 구조한 진정한 수호천사였습니다. 이 씨는 구조 때 들이마신 유독가스로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인들의 글로벌 국위 선양으로 훈훈했던 한 주였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23세 이하 국가대표 축구 대표팀이 챔피언십에서 동남아 최초로 준우승을 차지한 건데요. 박 감독은 부임 3개월여 만에 이 같은 성적을 이끌어내 찬사가 이어지고 있죠. 호주 오픈 4강 신화의 주인공 정현도 잠시 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데요. 실력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이들에겐 또 다른 비밀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비밀을 전격 공개합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난 지 사흘째, 희생자들의 발인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우 기자. 네, 밀양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희생자가 한 명 더 늘었다면서요. 네, 화재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던 40대 여성 문모 씨가 어젯밤 10시 반쯤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희생자는 총 38명이 됐습니다. 이 부상자는 재입원한 환자가 한 명 늘어서 151명이 됐는데 이 중 한 명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밀양 문화회관에 차려진 합동분향소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 유족들도 이 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 7명의 발인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오늘 경찰의 합동 감식 결과가 발표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참사는 이 화상보다는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경찰은 연기가 주로 4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 1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 사이의 연결 통로, 그리고 엘리베이터 틈새, 중앙계단, 마지막으로 배관 등의 통로입니다. 특히 중앙계단은 연기를 차단하는 방화문이 있었는데 이것이 훼손돼서 이 연기가 유입됐을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경찰은 희생자들의 사망과 정전과의 관련성 역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당시 인공호흡기를 목에 걸고 있었던 환자 중 일부가 숨졌고, 그리고 또 자동문의 전기가 끊겨서 대피하지 못할 뻔했다는 환자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 사고 당시 비상용 발전기를 가동한 흔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밀양 화재 현장에서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국민의당의 분당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통합 반대파는 오늘 오후 신당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는 정치적 폐륜행위라면서 179명의 당원권을 정지시켰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민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당 내에서 통합 반대파가 결국 자신들만의 새 정당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오후 2시에 민주평화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박지원, 조배숙 등 반대파 의원들을 포함해서 발기인 2,485명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들은 보수 대야합을 저지하고 촛불혁명을 완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안 대표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서 발기인 대회를 디지털 시대의 강목 전당대회, 당원 배신 행위, 정당 정치 농단, 또 정치적 폐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당무위를 열어서 반대파 의원 및 지역위원장 등 179명의 당원권을 2년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전당대회 등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당직도 내려놔야 합니다.
전당대회 의장인 이상돈 의원도 포함됐는데요. 통합 찬성파는 2월 4일 전당대회에서 의장 대행을 통해 통합 찬성 여부 투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간 양측 싸움을 말리던 중재파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현재 중재파로 분류된 국민의당 의원은 김동철, 박주선 의원 등 5명이고 입장 표명을 유보한 의원은 4명 정도입니다. 이들은 중재 노력은 끝났다면서 조만간 거취를 밝히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따라 중재파 의원들에 대한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의 구애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민주평화당 발기인에는 국민의당 의원 16명이 이름을 올렸지만 안 대표가 출당 조치를 하지 않아서 이 비례대표인 박주현, 장정숙 의원은 신당에는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민평당은 14명의 의원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교섭단체인 의원 20명을 세우기 위해서는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들의 신당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평창 얘기에 앞서서요. 1,188명의 사상자를 냈던 밀양 화재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채널A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은후 기자. 네, 밀양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밤사이 희생자가 늘었다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화재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던 중상자 한 명이 끝내 숨을 거둔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창원 삼성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던 40대 여성 문모 씨가 어젯밤 10시 30분쯤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세정병원 2층에 입원했던 이 문 씨는 화재 당시에는 탈출에 성공했지만 연기를 흡입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이로써 이번 참사의 희생자는 총 3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합동 분향소에는 시민 3,000명이 넘게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희생자들의 발인도 오늘 시작됐는데요. 이 새벽 6시 30분쯤부터 시작된 이 발인이 차례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5명의 발인이 진행됩니다. 네, 이번에도 제천 참사 때처럼 샌드위치 패널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네, 이 샌드위치 패널이란 이 중간에 이 스티로폼을 넣어놓고 이 양쪽을 철판으로 두른 합판을 뜻합니다. 이 창고나 이 가건물을 세울 때 주로 사용되는 재질인데요. 이번 세정병원 내부에서도 이 화재 당시에 이 불에 탄 이 칸막이로 쓰인 이 합판이 곳곳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합판이 이 불에 타서 유독가스를 내뿜기 쉬운 재질입니다. 이 안에 있는 스티로폼이 불에 타면 이 일산화탄소 등 이 유독가스를 마구 내뿜습니다. 그리고 이 겉에 있는 철판이 소방 용수를 이 차단하는 역할까지 해서 더욱 위험합니다. 이번 참사 희생자 대부분은 이 화상이 아니라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로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밀양 화재 현장에서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